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벼운 정치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다 합치면 44선 여의도 복귀 꿈꾸는 올드보이들 최후에 웃을 사람은. 여당은 현역 물갈이 예상 속에서 현역보다 경쟁력도 있는 사람이 있다. 야에서도 대선 후보, 장관 등 총선 출마 예정. 자, 이 80 며칠 앞두고 있죠. 다음 총선, 4.10 총선. 그런데 이때 중앙 정치 무대로 다시 복귀하려는 올드보이들, 노장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사표 9명, 서울경제가 파악한 9명 국회의원 했던 이력을 다 합하면은 44선에 다른다. 이 당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부 경쟁력 있는 인물도 있어서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자, 최고참급 원로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고참급 원로들. 김무성 73세 전 새누리당 대표 부산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부산 중영도 출마 공식 선언. 공천 배제되면 무소속 출마도 하겠다는 의지까지 나타냈고, 출마 이유 이겁니다. 후배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좀 고쳐야겠다. 대선에 나왔던 이인재 전 의원 7선 도전에 나왔습니다. 출판 기념회까지 했고, 논산, 계룡, 금산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로도 등록을 했습니다. 한때 친박계 좌장이었던 친박근혜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에, 원래 경산에 지역구였죠. 전입신고를 마치고 총선 준비 행보. 여기 지역구 현역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인데, 자, 여기서 좀 예상 외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경북 11신문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경산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43.5, 윤두현 현역 의원이 17.4,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가 났는데, 물론 뭐 여론조사 하나의 결과지만은 지금 경산 지역에서도 최경환 전 의원이 실세였을 때, 박근혜 정부 실세였을 때 경산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 그런 평가가 있다는 의견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다는 것도 있지만 그때 뭐 사법 처리까지 받았었죠. 그런 상황이 또 감점이 될 것이다. 만약에 공천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최경환 전 의원에게.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과연 이 윤두현 의원이든 누구든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인물과 맞대결을 했을 때 성산이 있을 건가, 그것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재철 66세 심재철 전 의원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역구인 경기 안양 동안을 예비 후보 등록 6선을 노리고 사회부총리 지낸 황우여 전 의원 인천 연수 지역 출마 가능성 거론. 자, 야권도 쟁쟁합니다. 경력이. 박지원 아마 최고령 출마자가 될 것 같은데 82세입니다. 전 국정원장,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출마 선언. 정동영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북 전주병에서 5선 도전. 민주당 원내대표 지낸 이종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 선언. 5선 출신의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66세 전 법무부 장관 출마 지역 막판 고심. 자, 이렇게 쭉 있는데 다 합하면, 이 사람들을 다 합하면은 44선이다. 지금까지 된 거 44선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정동영 전 장관은 과거에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죠. 민주당 쪽에. 정동영 전 장관도 지금 71살입니다. 자, 이렇게 올드보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제 국민의힘 경선 룰을 기본 룰은 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중진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겁니다. 중진에게 페널티. 그 상황에서 이 원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 신진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이것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여당 수도권 경선 강남 3구 제외하고 일반 국민 80%, 당원 20%, 영남 지역은 10명 감점을 주게 돼 있다. 중앙일보는 동일 지역 3선 이상 최대 35% 감점, 여당 물갈이 현실화되나. 정영한 공관위원장은 질서 있는 세대교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질서 있는 세대교체.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영남위원 56명인데 그중에서 감점 받는 의원이 한 10명 될 것이다. 일단 이 경선할 때 감점을 받으면 상당히 불리해지죠. 수도권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 80, 당원 20%. 이거 원래는 다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수도권에서는 이 당심보다는 민심이 더 중요하다. 성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3구는 지금 좀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대로 50대 50으로 하고 일반 국민을 80%로 다른 수도권 경선에는 참여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역 교체 지수 하위 30%는 페널티를 주고 하위 10%인 7명 공천 자체가 배제가 된다. 여기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의원의 경우에 경선 점수를 최대 35%까지 감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35% 감산하면은 이 공천받기 어렵죠. 컷오프는 안 되더라도 이 어떻게 되냐면 동일 지역 3선 이상에 대해서 그 감점을 하죠. 그런데 컷오프는 안 되지만은 현역 평가에서 30% 이하까지 받으면 최대 35%가 감산될 수 있다. 이런 그 결과입니다. 현역 이용 교체 지수 이것을 가지고 컷오프 또는 감점을 이렇게 매기는 건데 현역 이용 교체 지수는 그럼 어떻게 산출을 할까? 여론조사 40%, 당무감사 3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한 수치죠. 그래서 권역별 하위 10% 이하는 공천에서 완전 배제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교체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여론조사 40% 이거는 뭐 여론조사에 맡기는 건 이 객관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무감사, 기여도, 면접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역 의원 교체 지수가 여론조사는 높은데 교체 지수도 높은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 여론조사는 높은데 전반적인 평가가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 그 계양을이 있는 계양구, 인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를 했죠. 거기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원희룡, 길 막은 돌덩이 치우겠다. 이재명과 맞대결 시사. 이재명 지역구 있는 인천 계양에서 선언을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4.10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그 전에 대장동 1타 강사 하면서 이재명의 제격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일찌감치 인천 계양을에 가겠다. 나와 붙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비례대표로 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다시 최근에 이재명이 이 인천 계양을에 다시 출마할 뜻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붙겠다. 어제 원희룡이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소개를 받아서 단상에 올라왔는데 원래 뭐 당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그 석에 앉아 있었죠. 근데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불러서 단상에서 같이 소개를 하고 손을 맞잡고 했습니다. 자, 원희룡 단상에 서서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방탄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돌덩이는 이재명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붙였습니다. 돌덩이가 딴 데로 가면 거기 가서 치우겠다. 이재명이 다른 지역구로 가면 거기 가서 또 도전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그동안 좀 뜸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원래 그 원희룡 비대위원장 그 카드도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쓰였습니다. 나중에 선대위를 구성을 하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중에는 3년 후에는 두 사람이 대권 후보 자료를 놓고 경선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 두 사람이 이재명의 지역인 계양에서 만나서 어깨동무를 하고 그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공개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죠.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쪽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말 연초는 한동훈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이 활동을 자제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어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려는 인천 계양에서 열리는 당 행사였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다. 내빈석에 앉지 않고 내빈 소개 명단에도 빠졌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사말 도중에 원희룡 전 장관을 소개하면서 단상 위로 불러내면서 마이크를 잡았다. 자, 한동훈의 시간이었다. 연말 연초는. 그러면은 그래서 좀 자제를 했는데 공개 활동을 이제부터는 나도 하겠다. 원희룡의 시간도 갖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경쟁, 발전적인 경쟁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의 수도권 승리를 합작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죠. 현재 수도권 의석수는 121석인데 121석 중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은 겨우 17석, 17석입니다. 121석 중에 17석, 서울 9개, 인천 2개, 경기 6개. 그래서 이 투톱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야권은 지금 쪼개지고 있죠.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탈당해서 신당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8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속도 내는 제3지대 신당, 내심 반기는 여, 걱정하는 야. 이낙연 탈당 5일 만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제3지대 신당, 새로운 미래, 가칭, 새로운 미래. 이낙연의 신당 이름입니다.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는데 탈당한 뒤 불과 닷새 만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우면서 신당 5개 사이의 통합, 연대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뭐 신당이 5개나 되나 이런 겁니다. 지금 이름도 참 외우기 어려운데 어제 그 이낙연 그 창준이 행사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5개가 이낙연의 이 새로운 미래가 있고 이준석이 만든다는 게 개혁신당, 김종민, 조홍천, 이렇게 민주당 탈당한 사람과 이 사람들이 만드는 미래대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드는 새로운 선택, 양향자 의원이 만드는 한국의 희망, 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민의힘 출신은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사람들과 같이 하려면은 사상 전향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이낙연과 같이 앉는 순간에 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좌파 진영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도 사실상 이제 좌파 진영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또 신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높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도 일부 있고 그래서 여권에서는 민주당 타격이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내심 반기고 있고 야당은 걱정하는 거죠. 민주당 표를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호남, 수도권. 겉으로는 아직은 효과가 가늠할 수가 없다. 예의주시 중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최고위원회 주재를 했는데 자 조선일보 정치면 가단 기사입니다. 이재명 피섭 15일 만에 복귀 오늘 최고위 주재. 이재명 복귀를 앞두고 민주당이 어제 대대적으로 이 피습 사건에 대해서 음모론, 배후론 막 주장하면서 경찰 막 공격하고 분위기를 쫙 띄웠죠. 그 정치적 테러다, 정치 테러다. 처음에는 뭐 이게 그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말자 이러더니 갑자기 이 헬기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막 불거지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 정치 테러다 이렇게 하고 배후에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렇게 띄운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이 다시 당무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것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본인의 헬기 특혜, 뭐 부산대 병원 패싱 이것을 묻어버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건 참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은 그리고 또 재판 어떻게 할지도 지금 두고 봐야 됩니다. 당장 모레 금요일 날 대장동 재판이 있는데 거기 출석을 할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위정교사 재판 이것도 또 미룰지 그 부분이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사이면 기사는 문재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총선이 아마 마무리되면 총선이 끝나면은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러 갈래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 오늘 동아일보 사이면을 보시면은 문재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선 제목을 쭉 읽어드리죠. 동아일보 사이면입니다. 검찰 전셋값 통계 불법 유출 조작 혐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피의자 조사. 그 다음에는 퇴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이죠. 영국 학회 참석자 휴가 논란. 한쪽에는 검찰 문재인 전 사위 압수수색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자 이겁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지금 집값 그 통계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국토부 장관 김현미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임대차법의 전셋값 상승이 우려가 되니까 실무진이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조작하라고 지시했어요. 김현미 전 장관은 부인을 하고 있고 퇴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그렇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출범을 시켰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결국 완전히 빈손 그 기소도 하나 못하는 그런 빈손으로 퇴임을 하게 됐는데 그나마 또 김진욱 공수처장 퇴임하면서 휴가를 내고 퇴임 앞두고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을 했다. 자기 공수처장 후보 인선이 늦어져 처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 8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휴가를 내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밤 뷔페 학회에 참석을 했다. 지금 퇴임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 문재인 전 사위 압수수색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이게 아마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은 이거죠. 문재인 딸 문다혜 씨가 지금은 그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일단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 사위 서모 씨하고. 그런데 그때 문재인 재임 때 이 두 부부가 서둘러 태국으로 이주를 했죠. 여러 가지 요구심들이 있는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하고 해야 되는 담당인데 조국이 입국 다물고 있습니다. 왜 글로 갔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조국이. 자, 그 상황에서 태국에 가서 타이 이스타젯 이상직 전 이스타젯 항공사를 세운 사람 이상직 전 대표가
거기에 특혜 취업을 시켜주고 타이스타제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특혜로 취업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항공 관련 업무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위에게, 문재인 사위에게. 그리고 이상직은 그 중진공,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라는 이 자리를 받았죠. 나중에는 또 민주당 이 공천까지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준 것이 이 뇌물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뇌물을 준 것 아닌가. 그런 상황, 그런 그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전주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전 사위, 문다이서와 이혼을 한 전 사위 서모 씨의 자택이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 경남 양산. 경남 양산에 있는 서모 씨의 자택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양산. 문재인도 양산에 있죠. 문재인은 뭐 평산마을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양산시. 이혼을 했는데 문재인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거죠.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018년 타이스타제 전무이사로 채용된 대가로, 서 씨가 채용된 대가로 항공업계 경력도 없는데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게 뇌물죄라는 거죠. 문재인의 뇌물죄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어제 미국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었죠.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토끼사입니다. 동아일보 트럼프 압승한 날 김정은 핵 직거래 도박. 조선일보는 승자는 트럼프 30분 만에 아이오와 코커스 결판 났다. 트럼프가 1차전에서 일단 그 경선입니다. 경선 공화당 경선에서 첫 승리를 했는데 앞으로 많이 남아있죠. 첫 승리를 한 시점에 김정은이 조평통 등 대남기구 폐지하겠다.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헌법에 명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미봉남을 노골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과 통하고 남한과는 이야기 안 하겠다는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찰떡궁합을 보였었죠. 트럼프가 다시 등장할 수가 있으니 김정은이 트럼프와 핵 직거래 도박에 나섰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1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